네, 안녕하세요.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펜이 연결이 안 돼서 잠깐만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이제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입니다. 이제 전기나 기름에서 더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 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전기부터 가도록 할게요.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에너지로 쓰는 게 어떤 게 있죠? 제 전등이 있을 거고요. 이제 전등이 없어서 이제 어둡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전기를 쓰는 것들, 네, 여러분들 컴퓨터도 못해요. 컴퓨터 못하고 스마트폰, 글씨가 너무 구리네요 이거. 자,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 되고 이제 안 되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거는 아마 연료로서의 기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지방이 아니고 이제 뭐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기름 같습니다. 자, 이제 기름을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죠. 그러면 자동차 사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게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최소 5시간이 걸려요. 네. 5시간이면은 왕복이면 10시간이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14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사용하는 거, 이제 보일러도 이제 보통 이제 기름 많이 사용하죠. 보일러 사용 안 됩니다. 여러분들 추위에 좀 떨어야 될 거예요.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울 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6쪽이고요. 106쪽이고, 이제 실험 관찰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제목을 보니까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돼요? 에너지의 두 글자. 에너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의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생활에서 이용하는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봅시다. 자, 이제 그림에서 에너지의 형태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순서는 우선은 요 주위를 밝게 비추는 요거를 1번으로 해서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순서로 쭉 가려고 그래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위를 밝게 비추는 이 녀석 뭐예요? 전등이죠. 전등은 이제 우리 주위를 어둡지 않게 밝게 비춰줘요. 자, 이렇게 밝게 비추는 게 뭐 때문이죠? 한 글자. 빛 때문이죠. 이제 빛이 우리 주변을 밝게 맞춰주죠. 그래서 얘의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조금 확대를 할게요. 이래야 좀 쓸 수가 있겠다. 자, 빛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 치읓 받침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기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여기 보니까 콘센트들이 막 있어요. 이제 전기기구들, TV, 스마트폰, 컴퓨터, 뭐 스마트 패드, 기타 등등 전기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기 에너지 이제 있고요. 자, 이 전기 에너지의 종류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전기가 있겠죠? 전기가 있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는 시점에는 태풍이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구름이 끼면 간혹 번개가 치죠? 번개도 이제 전기 에너지예요. 자, 물체 온도를 높이는, 여기 보면 이제 다리미가 있어요. 다리미는 높은 열과 이제 스팀으로, 이제 수증기로 이제 옷을 평평하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다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얘가 열이 필요하죠. 이렇게 다리미나 이런 것처럼 뜨거운 이제 열을 이용해서 하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열 에너지 그러면은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다리미가 이제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체온 36.5도죠? 아니요, 선생님, 체온은 뜨겁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하는데, 뜨거운 애가 더 에너지가 높은 거고, 차가운 애가 에너지가 낮은 거지, 차가운 애가 열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도 이제 생각보다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온도가 높진 않아도 이제 부피가 커서 그런지 이제 많은 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했는데, 요 그림에서 움직이는 애가 요 강아지죠? 강아지가 이제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거, 움직이는 걸 우리 뭐라 하냐? 운동이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움직이면은 전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강아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도 운동 에너지예요. 공기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는 전부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제 굉장히 예시가 이제 많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얘는 생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꼭 생명만 주의할 게 있는데, 이거의 정답은 반드시 생물의 생명 활동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여기 화분이 있고요. 이제 식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식물이 이제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넣는 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 글자로 빛을 통해서 양분을 얻는 과정, 광합성이라고 그랬죠. 생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거는 이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얻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를 통해서 얻죠? 다른 생물, 음식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얻는데, 제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포도당과 녹말이 만들어지는데, 6학년이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실험을 해봤죠. 이파리에다가 요오도 칼륨 넣어서 이파리가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한번 봐봤어요. 그렇죠? 이제 요 안에 녹말이라는 녀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 보면은 이제 뭐 밥과 빵이 있겠죠. 빵 그릴게요. 고구마 아닙니다. 빵이에요. 당근 아닙니다. 빵이에요. 자, 이제 이파리에 있는 녹말이나 이제 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일단은 뜨겁지 않으니까 열 에너지도 높지 않을 거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어요. 그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사용해서
식물은 녹말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사람들은 이제 빵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다른 생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당장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제 물질이 변하면서, 물질이 뭐 분해되거나 합쳐지거나 이러면서 모든 그런 발생하는 과정들을 화학적인 작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녹말이든 뭐 음식이든 이런 애들은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생물들은 생명 활동을 할 때 이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니까 생물의 생명 활동에 필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화학 에너지. 네, 따라했죠?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TV에 여기 스키 점프인 것 같아요. 이제 스키 점프 선수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 속도가 빨라지죠. 그죠?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서 쭉 하고 떨어진다면은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니까. 그럼 여기 아까 봤던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높은 위치에, 높은 곳에 물체가 있기만 해도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뭐라 하느냐? 자, 따라해 봅시다.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가진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이제 위치라는 게 사실 높고 낮은 것만을 이 경우에는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위치는 그냥 어디에 있는가 그건데, 높은 곳, 이 경우에는 높낮이에요. 즉, 이제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A가 B보다 위에 있죠. 이러면은 이제 위치 에너지가 A가 더 큰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이런 경우, A하고 B하고 위치는 달라요. 그렇죠? 근데 높이는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높은 곳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좌우 위치만 다르다고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6가지의 에너지를 살펴봤는데요. 1번. 자, 1번 빛 에너지, 2번 이제 전기 에너지, 3번 열 에너지, 4번 운동 에너지, 5번 화학 에너지, 6번 위치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쉬운 게 여기 두 녀석일 거예요. 화학 에너지하고 6번 위치 에너지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조건이 발생해야만 이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이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 분해를 되든지 합성을 되든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눈으로 이제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가졌구나 하는 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5번, 6번은 잠재적인 에너지라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이에요.
자, 교과서는 107쪽이고요.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것들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교과서 107쪽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친숙하지만 지금은 올 수 없는 교실이에요. 자, 보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부터 갈게요. 자, 위에 보니까 전등이 있어요. 전등을 보면은 우리가 전등이 하는 역할이 빛을 밝혀주는 역할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에너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빛 에너지입니다. 근데, 빛만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형광등 혹시 불 켜진 거 만져본 적 있어요? 높이 달려있으니까 그럴 기회가 잘 없죠. 그럼 보통 이 형광등은 생각보다 뜨거워요. 그래서 열 에너지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열 에너지는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열 에너지가 좀 높다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선풍기는 뭐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냅두고, 저기 자세히 보니까 이 에어컨이 켜졌네요. 그죠? 이제 온풍기가 켜졌는지 냉풍기가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켜지려면은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쭉쭉쭉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바깥에 낮이죠. 밤일 리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겠죠? 그럼 이 햇빛도 빛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있네요. 아이들이 있네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혼나지 않는 한. 이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에너지가 뭐예요? 운동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온, 열 에너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래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낮이네요. 여기도 빛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걸렸다. 자, 요거 스마트 패드 같은데요. 패드 같으니까 요거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작동이 되는 녀석이죠. 자, 햇빛이 내려쬐고 있네요. 이제 요것도 이제 빛 에너지 적진 않을게요. 이제 화살표를 해서 빛이 내리쬐는 걸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있어서 그림판만큼이나 불편해요. 자,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자, 이 친구가 지금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표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학 에너지 안 했죠? 화학은 이제 식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식물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안 긁겠습니다. 이거 많이 어렵네요. 화학 에너지입니다. 네. 이제 화학 에너지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요 식물들은 이제 빛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죠.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들이 이제 화학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양분들을 녹말이나 포도당을 식물이 필요할 때는 얘네들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써요. 사람의 경우에는 음식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고요. 이게 화학 에너지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아까 여기 형광등 보면 빛하고 열 에너지 다 가지고 있었죠? 이제 하나의 물체가 다양한 에너지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요 에어컨도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온풍기면 열 에너지도 가질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도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같이 갖고 있고요. 이제
모든 에너지는 사실 특정 물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형태는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별표 하나에서 에너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동시에 갖기도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도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띄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본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볼까요인데요. 이거 실험 관찰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실험 관찰에 이제 위에 했던 거 동시에 하면서 하도록 할 건데, 더 생각해 볼까요는 이제 실험 관찰 보면서 알겠지만은, 이제 6학년 2학기에 우리가 건너뛴 단원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생략. 자, 그럼 실험 관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이제 복습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에 사람이 있었고요. 체온이라고 하자, 체온. 이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열에너지로 갖고 있는 게 햇빛이 있었죠. 요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만 한 가지씩만 적죠. 자, 교실 같은 경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이제 에어컨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놀이터에 있을 수 있는 게 가로등이 있을 수 있겠죠. 아, 하나 있구나. 스마트 패드. 자, 빛에너지. 요거 형광등이 있었죠. 전등. 그 다음에 놀이터 같은 경우 빛에너지는 햇빛 되겠어요. 자,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는 이제 사람이 갖고 있죠. 사람. 놀이터에서는 식물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운동에너지는 교실에 이제 움직이는 아이들. 놀이터에서는 이제 달리는 사람들, 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달리는 사람. 자, 교실 같은 경우에 위치 에너지는 이제 짚고 넘어가진 않았었는데,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이제 아까 발표판인 것 같아요. 발표판. 이거를 교과서를 동시에 보면서 하고 싶은데 얘가 이동할 때마다 엄청 딜레이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여놓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그림판 파일도 안 되고 PDF 파일만 돼가지고 편집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자, 이제 놀이터에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봤었죠? 미끄럼틀에 있는 아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 더 생각해 볼까요는, 자, 전기용 이거 1단원이고요. 연소와 소화가 아마 2단원일 거고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도 이제 다른 단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감질 나잖아요. 이제 요거 하지 말고 이제 이제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생각해 볼까요? 이제 따로 복습은 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지루했을 텐데 이게 실험이 없는 단원이기도 하고 선생님 설명 위주의 단원이라서 많이 지루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 참고 들어준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학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